4.15 총선 특집 시사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대 총선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 경기도 판세 분석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일보 경기본사의 최남춘 기자와 함께 의왕시와 과천시 그리고 군포 선거구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왕시, 과천시 전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인가요? 예, 의왕 과천 선거구는 두 개 시가 한 개 선거구로 묶인 경기도 내 유일한 선거구인데 네. 과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 5만이 채 안 돼서 단독 선거구 구성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래서 인구 16만의 의왕시와 묶여가지고 통합 선거구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의왕시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으로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 대표와 이제 창원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 내리 사선을 했을 정도로 네. 그 보수 성향이 매우 강했던 지역입니다. 다만 이제 2012년 이후에 이제 19대 총선 때부터 판세가 바뀌면서 민주당계 국회의원 후보가 연거푸 당선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때까지도 이제 과천시는 이제 보수 정당표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그리고 과천청사 이전이라는 이제 변수로 인해서 이제 과천시도 약간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정리해 보면은 전통적으로는 이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이 2012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는 진보 세력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자,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이 현역 의원인 이 신창현 의원이 이 컷오프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죠.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신창현 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공천에서 배제를 시키고 네. 의왕 과천 선거구를 전략 공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는 경우가 사실 뭐 이번 총선에서는 좀 그래도 왕왕 있었지만 이게 드문 사례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 공관위에서는 이제 신창현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네. 예비 후보가 있었지만 다들 이제 본선 경쟁력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이 선거구에는 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 현재 3월 24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이 공천이 확정된 곳은 이 최종 후보자 명단입니다. 자, 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이윤정 후보 그리고 민생당에서 김성재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고요. 정의당에서는 황순식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이성일, 박영길 예비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후보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후보 어떤 후보인가요? 예, 이소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이 36살로 네. 민주당 영입 인재 8호입니다. 네. 뭐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공식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후보는 그 출마 배를 통해서 자신은 당의 제안을 받아 영입 인재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네. 젊은 여성이지만 경험과 역량이 풍부하다. 당선되는 즉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 후보의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네. 이제 당선이 되면 첫 월급부터 그 넉 달간 네. 그리고 나아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세비 30%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법연수원 41기로 네. 이제 국내 로펌 중에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그린 뉴딜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민주당 영입 인재로 이 전략 공천으로 이 지역에 출마를 했는데 뭐 이 지역에 연고라던가 인연은 있는 편인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미래통합당 이윤정 후보 이 공천 문제로 이 당내에서 이 내홍을 겪기도 했었죠. 예, 미래통합당은 지난 16일 이윤정 전 이제 경기도 연구원, 개건 연구원을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요. 네. 이걸 두고 이제 다른 예비 후보와 일부 당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현재 법원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군요. 예, 특히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후보가 이제 광명시의원 시절 당시에 이제 숱한 분란을 일으켰고 동료 의원들 전원을 윤리에 제소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가 있었던 만큼 좀 의왕과천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 선거 운동,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곧 이제 다가올 텐데 이 선거 운동에도 차질이 있겠군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나라고 약간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한편 이 민생당에서는 이 김성재 전 의왕시장의 출마가 이 눈에 띄는데요. 김성재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시절에 이제 시장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쌓아놓던 이제 조직력과 그다음에 이제 의왕시장을 2번이나 했던 이제 인지도가 높은 점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거쳐 이제 의왕시장을 지냈는데요. 그래서 도시개발 행정 전문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왕시장 재임 시절에는 이제 의왕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백운밸리, 장안지구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2016년도에는 의왕 레일 바이크를 개장해서 수도권 주요 관광 명소로 급부상시키는 등 의왕시의 지도와 위상을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성재 후보는 애초에는 이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돼서 이 지금 민생당으로 출마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여권, 이 진보 입장에서는 또 표가 갈리는 이런 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가천당원의 이제 단톡방과 이제 카카오톡에 올린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이제 안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 등 약간 갈등을 자꾸 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래통합당의 이 내홍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 이 지금 민생당 이 김성재 후보와의 갈등 뭐 쉽게 어떤 이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이 총선에서는 이 정의당에서도 이 후보를 냈는데 이 황순식 후보 어떤 인물인가요? 예, 황순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그 2006년 이제 네. 민선 5기죠. 그때 과천시의원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그 6기 전반기 부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IT 스타트업 대표 및 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중앙당 기구인 서민주거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의왕시, 과천시 뭐 두 개의 시가 이 통합된 선거구인 만큼 또 이슈도 많고 이 현안도 많을 것 같은데 이 4명의 후보가 또 뛰어들었습니다. 뭐 쉽게 뭐 우세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인데 자, 이 최남춘 기자가 보기에 뭐 어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다, 어떤 후보에게 불리하다 점쳐볼 수 있을까요? 의왕과천 선거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보수나 진보세가 더 강하냐는 질문 자체가 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젊은 30대 여성 청년 후보를 이제 지금 내세운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경험과 인지도 면에서 앞서는 김성재 후보를 좀 내세운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이제 전략 공천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 간 내분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점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군포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군포 지역에는 이 어떤 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4일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명부를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이하경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에는 심규철 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김도연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이재격, 이서연, 김순실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군포시는 이 4년 전인 이 20대 총선에서는 인구 증가를 이유로 이 원래 단일 선거구였던 곳이 갑을 선거구로 나뉘어서 이 여야 후보군이 선거구 선택에 혼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군포시 선거구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선정이 좀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군포시는 19대 총선에서 군포시 하나의 선거구였다가 네. 그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불로 분리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그 단일 선거구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통합이 돼서 약간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네. 20대 총선 때 군포시 갑에서 이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됐었고 네. 군포시 을에서도 역시 같은 당인 이하경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지역구 통합이 되자 이제 경선을 통해서 현재는 그 이하경 의원이 공천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의 이 3선 도전으로 볼 수 있겠네요. 19대 때부터 이제 군포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일을 해와서 약간 현안에 박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그 체육관이나 뭐 특별기술 증축 같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금정역 복합 학습센터 추진 계획을 현재는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하경 의원의 이 3선 도전에 이 도전장을 내민 이 미래통합당 심규철 후보에 대한 이 평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인물인가요? 그 심규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16대 국회의원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제 네. 당초에는 이제 군포갑 지역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이제 지역구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공천을 확정을 지었는데, 네. 그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갑구 지역에서 그 김정우 후보에게 약간 726표 차로 약간 근소한 차로. 협회를 했던 인물이어서 이번에도 약간 좀 해볼만하다는 그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하경 이 의원이 현역이지만 이 심규철 후보의 저력도 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서 쉽게 이 우세를 점치긴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 민중당에서 이 김도현 이 후보도 이 가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우세를 점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군포 지역에 있는 특성상 민주당 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간 민주당세 강세여서 현재로서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심규철 후보가 이제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이제 밑바닥에서 이제 닦아왔던 이제 활동들하고, 그다음에 민중당에서 이제 김도현 후보가 얼마만큼 아무래도 민주당 표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김도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다양한 그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좀 인지도를 알려왔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중복된 그 표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가져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김도현 이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 그동안 이 민주당이 이 강세를 보여온 군포시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자, 시사쇼 이 경기 중부 지역이죠. 의왕시와 과천시 그리고 군포 지역 선거구 살펴봤습니다.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4.15 총선 경기도 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